현재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최근 스페인과 루마니아에서 터져나온 사상 초유의 소식에 연일 당혹과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스페인의 유력 매체인 아라조는 폴란드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의 군사 초강대국으로 급속히 발돋움하고 있는 만큼 자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이를 제대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유럽의 안보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직접 맞대고 있는 폴란드 역시도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11월에도 러시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포탄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여기에 더해 폴란드의 북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마주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우려가 절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이 같은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국방 예산을 대규모로 늘린 것과 더불어 한국을 통해 다양한 방산 무기를 들여왔는데, 결과적으로 폴란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폴란드군을 유럽 최강의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성과를 안겨줬다고 극찬했습니다. 올해 여름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GDP에 대비해 2.3% 규모인 자국의 국방 예산을 3%로 증액한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폴란드 정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GDP 대비 국방 예산을 5%로 설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같은 해 폴란드 정부는 한국을 통해 거의 1000대에 달하는 탱크를 구매하기로 하고 협정을 맺었다. 뒤이어 12월 초 바르샤바는 처음으로 10대의 흑표전차와 23문의 K9 자주포를 인도받았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만약에 폴란드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모든 전차를 인도받게 된다면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전차를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매우 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에 따르면 스페인의 전차 보유수는 327대에 그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또한 각각 266대와 406대에 그치고 있는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을 통해 흑표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선 폴란드의 이 같은 행보는 분명히 놀라울 만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흑표전차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다연착륙 해포와 K9 자주포까지 대규모로 도입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 유럽에서 폴란드를 대적할 수 있는 국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매체는 폴란드 정부가 육군 전력에 더해 공군 전력 증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 분야에서도 한국제 방산 무기가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폴란드 국방부가 그동안 상당 부분 운용해왔던 소련제 미그기 전투기를 폐기하는 대신에 한국으로부터 48대에 달하는 FA-50 경전투기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폴란드군의 이 같은 역대급 방위력 증강은 흥미롭게도 폴란드의 외교적 위상에도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군사력이 유럽의 초강대국 수준으로 발돋움한 만큼 유럽 내에서 폴란드의 외교적 입지와 발언권 또한 몰라보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미국과 버금갈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다각적인 군사 지원을 펼쳐왔던 폴란드 정부의 신속한 모습은 미국 정부가 폴란드를 나토의 중심으로 신뢰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 정부가 한국을 통해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덕분에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통한 전선 확대를 끝내 주저하게 되는 국면을 조성함으로써 유럽 내에서 폴란드의 발언권을 함부로 여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페인 매체는 프랑스와 독일의 수수방관에 좌절하기는커녕 오히려 탈유럽을 기치로 내걸고 한국의 방위산업과 사상 초유의 협력을 맺고 나선 폴란드 정부의 눈부신 해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철옹성같이 여겨졌던 독일과 프랑스의 방위산업마저 크게 흔들리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기업들이 유럽 각국의 전략무기 수출 요청에 대해 상당히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최근 몇 년간 폴란드와 핀란드를 비롯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반발해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결국 독일과 프랑스 기업들이 유럽 각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폴란드의 눈부신 위상을 목도한 동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라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필사적으로 나서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22일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인 오버트 디펜스는 한국을 방문한 루마니아 총리가 폴란드 정부가 보인 행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섬에 따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기존의 서유럽 강대국들 또한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루마니아 총리의 한국 방문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앙겔티바르 국방부 장관도 총리와 함께 방한함으로써 루마니아가 한국제 방산무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가 유럽의 다른 주요 국가들을 제쳐두고 2억 마일리 떨어진 한국을 다급히 찾고 나선 것은 그만큼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국가들보다 한국과의 동맹 구축이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인 오버트 디펜스는 최근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거 들여온 폴란드 정부가 자국 군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를 하루가 멀다 하고 자랑하면서 이로 인해 이웃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의 시선을 한몸에 사고 있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루마니아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가 공개한 폴란드 포병부대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한국에서 들여온 K9 자주포가 폴란드의 일선 부대에 재빨리 배치되고 있음이 매우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의 방위동맹을 통해 엄청난 전력 증강을 경험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행보를 루마니아 정부가 바짝 뒤따라가기 위해 이처럼 루마니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다급히 한국을 찾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에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자국 정부가 폴란드의 자치를 따라 K9 자주포를 획득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루마니아 방위산업이 현재 세르비아를 비롯한 발칸 국가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한국과 루마니아의 방위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제 방산무기가 루마니아 현지 생산을 통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전력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이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제 방산무기 도입에 이처럼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나선 배경에는 바로 나토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미 앞서 11월에 나토 주재 한국 대표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나토 측이 유럽 각국의 방위 구축에 있어서 그 어떤 국가들보다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 각국과의 광범위한 국방 협력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인 오버트 디펜스는 유럽에서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방위 위상은 기어코 유럽의 맹주를 자처해왔던 독일과 프랑스 방산 기업들을 궁지로 내모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폴란드 경우처럼 그동안 루마니아 또한 마찬가지로 방위 산업과 여러 경제 분야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부당한 간섭에 그야말로 진저리를 쳐왔던 만큼 한국이 나토의 대표부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루마니아 정부가 자국의 안보와 경제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한꺼번에 바꾸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루마니아 정부 대표단의 이번 한국 방문에는 비단 총리와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 장관들이 함께 동행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루마니아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 이외에도 루마니아 대표단에는 여러 고위 관리들이 포함됐다. 하원 의장과 부총리를 비롯해 경제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물론이고 에너지부 장관과 연구혁신 디지털부 장관까지 한국 방문에 참석했다. 이는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루마니아 정부가 국방과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1990년대 소련 붕괴와 이로 인한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 이래로 줄곧 쇠락을 거듭해왔던 자국의 위상을 다시금 재도약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요 외신들의 이 같은 보도는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진심 어린 상부상조의 경제협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올라선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유럽 각국에서도 위력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다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